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주권 칼럼은 앞으로 미래통합당 해부 시리즈를 8편 내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가 쓴 미래통합당 해부 첫 번째 통일의 걸음걸음을 가로막은 당입니다. 3월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는 남측이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리라는 것과 우리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대해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미풍이다. 따뜻한 위로를 보내주어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국민의 반응과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내가 의심스러운 건 바로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로 혹여나 남북관계에 또다시 훈풍이 불까 두려웠나 봅니다. 이렇듯 미래통합당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결의의 통일 걸음을 막으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통일을 어떻게 가로막아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10일 이번 4.15 총선의 외교 안보 분야 공약으로 남북 군사합의서 폐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원상 복구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2018년 남북의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 대결이 확연히 완화되었죠. 미래통합당은 이런 남북의 합의를 파괴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북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나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의미를 폄훼하며 정치적 쇼라는 비난을 일삼아 왔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거부하는 등 남북 관계에 계속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이전엔 어땠을까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시절은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던 때입니다. 박근혜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 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박근혜는 집권하자마자 개성공단을 한 차례 가동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 연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좋지 않았는데 한미 양국이 키 리졸브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바람에 한반도 정세는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이때 개성공단이 잠시 중단되었었던 것이죠. 남북은 그 뒤에 7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을 복원했습니다. 당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3년 뒤 자신이 한 약속도 어기면서 개성공단을 중단시켰습니다. 2016년 2월 7일 북은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는 대북 제재의 동력을 마련한다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개성공단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제재를 받습니까? 박근혜가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은 대북 제재의 혈안이 된 나머지 남북의 화해 협력, 평화 번영의 길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박근혜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은 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 북이 망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멈춘 뒤 실제 피해는 남측에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2017년 개성공단 기업주들은 개성공단이 중단되어 입은 피해액만 1조 5천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때문에 남북관계만 안 좋아지고 우리들만 피해를 입었을 뿐인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는 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대결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2016년 북에서 핵실험을 연거푸하자 박근혜는 이른바 북 지도부를 노린 참수작전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를 위한 군부대까지 구성하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에서 핵실험 등을 할 때마다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집권 시기에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새누리당의 전신은 한나라당인데요.
이명박은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이른바 2008년 7월 11일 박광자 피격 사건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박광자 씨의 의문스러운 행동 때문에 당시에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왜냐하면 박광자 씨는 북한의 군인이 몇 번에 걸쳐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를 무시하고 군사 경계 지역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박광자 피격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틀 뒤인 7월 13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던 남측 인원을 전격적으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온 것입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가장 대표적인 반통일적 행태는 바로 오이사 조치입니다. 2010년 3월 10일 이른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에 파란색 매직으로 1번이라고 써있는 어뢰가 증거라며 북이 천안함을 피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남북 공동조사단까지 제안했으나 남측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어, 남북 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 불어, 대북 신규 투자 불어, 영유아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 지원의 원칙적 보류 등의 조치를 발표하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당시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효한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국회의 동의도 없었죠. 이렇게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그리고 2010년 오이사 조치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흐름이 점차적으로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14선언으로 한반도에는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성과들이 이명박과 한나라당, 박근혜와 새누리당 때문에 파탄나게 되었고 한반도는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있던 인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족의 분단의 기생에 기득권을 유지해온 정당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이지만 미래통합당이 바라는 건 대결과 전쟁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우리 국민들의 연망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당입니다. 오늘 주권 칼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